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 독서 기록이 어떻게 평가에 활용되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는 독서 자신 있어요? 아니요, 딱히 자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를 어떻게 의미를 두고 평가하는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과연 입학사정관들은 독서 활동을 통해 무엇을 평가하는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네,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내가 대비를 하겠죠. 네, 첫 번째, 이 독서라는 것은 그 학생이 가장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행한 활동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학생이 정말 싫은 걸 했겠어요? 안 그렇죠. 자기가 네, 좋아서 했기 때문에 평소에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전공과 관련한 관심과 열정, 기본 소양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엊그저께 어느 대학에서 면접 볼 때 물었다고 했죠? 무슨 네, 독서에 대해서. 그 독서가 그 평가자 눈에 띈 거예요. 아, 이 음, 독서를 읽었을 정도 되면 이 학생은 그 분야에 굉장한 관심이 있겠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학생의 관심과 열정, 기본 소양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원자의 가치관, 인생관 등 소양을 파악한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내용들을 독서로 하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도 이걸 엿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왜 읽고 무엇을 배웠는가를 면접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학생들은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친구처럼 지금 대학 입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당연히 기억 안 나요. 그러나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그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그걸 파악하기 힘들다. 그럼 네이버를 이용하세요. 네, 네이버 독서 후기를 이용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박사정관들은 전체적인 이 독서의 양을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과 질을 평가합니다. 자, 균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학년이 있고 과목 영역이 있죠. 네, 영역에서 이 영역은 교과 영역을 의미하고 어느 교과에 배정하기 힘든 것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배정하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공통 부분에는 그 어떤 교과 영역이 아닌 영역 또는 그 학생의 전공과 관련한 거를 이렇게 빼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 이 학생이 균형을 갖춘 독서를 했구나. 아, 그렇지 않구나. 또는 어떤 그 분야에 관심을 가졌구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균형이 조금 잡혀 있지는 않아요. 뒤에서 다시 맞아요. 설명했는데. 근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전공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확 드러나요. 그래서 네, 좋은 독서는 국어, 사회, 영어, 한국사, 네, 사회, 과학 빠지지 않고 한 독서라도 다 있고 특정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두드러질 때 균형을 잡혔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독서의 평균을 얘기하면 뭐 상위권 대학은 뭐 학기별로 15권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독서 활동은 2024학년도 현 중3부터는 요 독서 활동이 대입에서 폐지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폐지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음, 음, 예, 대입에 제공을 하지 않는 그런 거죠. 예. 면접에서 물을 수는 있어요. 학생부에는 제공이 안 되더라도. 예. 특히 이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계열이 있다면 당연히 4번 계열이에요. 우리 친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4번 계열. 또 그러한 대학, 중요시하는 대학을 친다면 당연히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 문항, 의미 있는 독서 3개를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네, 자, 그럼 독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고, 그러면 본인의 독서 기록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1학년 때 수학, 통합과 공통. 2학년 때도 수학, 물리학, 화학, 일본어 공통.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물리학 공통. 그래서 2학년 때 뭐 화학 한 번 화학이 있고 일본어가 있고 이거 외에는 다 수학과 과학으로 두드러져요. 이 점은 강점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그쵸? 독서가 네. 아, 본인이 지금 물리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여기서 단점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국어는, 영어는, 사회는 왜 균형을 이렇게 잡히지 않았지? 편중됐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크게 그 장점과 단점을 따지자면 좀 장점이 우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 요 하나하나의 내용을 이게 제목을 봤을 때 대략적인 이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물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요 과학과 관련된 교과 저기 독서들 의미 있게 자신의 생각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자와 공감한 부분. 음, 오케이? 네. 그래서 엊그저께 어느 대학에서 핀란드 교육 혁명 요거 물었죠, 그죠? 네. 당연히 눈에 띄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한국 교육 네트워크 총서 기획팀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책이죠, 당연히. 당연히 묻겠죠. 예. 근데 여기서 잘못 대답했다고 해서 그게 마이너스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잘 대답했으면 높은 점수를 땄을 거예요. 요 교과는 내일 모레 면접 있죠. 그 대학에서도 네. 똑같이 물어볼 확률 굉장히 높고요. 또 미움받을 용기, 또 미움받을 용기 2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청소년을 위한 물리학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책들 어떤 내용인지 또 세상을 바꾼 물리 이런 내용들도 물리교육과를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자, 그 아인슈타인의 청소년을 위한 물리학은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이죠? 음, 아인슈타인의 청소년을 위한 물리학은 뭔가 물리의 개념을 되게 쉽게 풀어서 쓴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사의 사탑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 네. 부분에서는 그 피사의 사탑이 왜 쓰러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리 법칙을 설명하고 그런 논리를 펼쳐 나감으로써 그 개념을 쉽게, 뭔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가 독서한 내용 중에 2학년 때 왜 학생들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독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네. 뭐예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음, 사실 왜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답을 찾기 위해 이 제목을 쓴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뭔가 교사들이 좀 학생을 가르칠 때 알아야 할 그런 교양에 대한 소양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내용은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었어요. 음흠. 왜 인상 깊었냐면, 우리가 보통 한국 교육을 얘기할 때 너무 입시 교육이다. 뭔가 너무 지식 전달만 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지식 전달이 나쁘지 않구나. 왜냐하면 이런 기본 배경 지식과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한 그 지식이 많아야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파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좋아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전공과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독서는 어느 건가요? 음, 저는 미움받을 용기 시리즈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미움받을 용기 책은 아들러의 심리학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책 내용인데 1권에서는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한 청년에게 알려주고 그 청년이 아들러의 심리학을 가지고
직접 학교 현장으로 나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움받을 용기 2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너무 길게 답하지 말고 한 두 문장으로 핵심 내용 한 다음에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네. 추가로 물으면 답하고. 자, 핀란드 교육혁명은 어떤 내용이 책이죠? 핀란드 교육혁명은 핀란드에서 실제 일어나는 그런 교육 현장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으면 그때 답하시면 돼요. 자, 어느 정도 이해갔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도움이 네, 됐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 누를 것 같은데 눌러줄 거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